오래간만에 올라오면서 충청북도 김영환입니다. 여러분, 충북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충청북도 도의회의장 황용호 의장님과 또 9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들만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님, 또 이종배 의원님, 또 우리 염태영 의원님, 여야 의원님 오셨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의 중의가 모여진 그런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용호 의장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의회 의장 황용호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64만 충북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충북은 영남에서 한양에 이르는 관문이었고 삼국 문화의 대융합을 이룬 곳이며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됐고 경부선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차별적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충북에 배정되는 정부 예산을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 4천억 원입니다. 그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 원에 불과합니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충북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차별은 그동안 충북의 발전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164만 충북 도민들을 대표하여 소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과 삶의 애환을 알리고 충북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확고한 의지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 금북 정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국가 생태 환경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역 발전에는 오히려 큰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단절되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접한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를 포함하는 백두대간 권역의 공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경제성 분석에 치중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높은 벽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불균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라는 거대한 다목적 댐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유역 면적과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댐입니다. 유역 면적이 넓고 용수 공급 능력이 많다는 것은 충북의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의 공간을 그만큼 포기한 결과이며 그곳에 거주했던 충북 도민들의 희생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은 수도권 주민 2,500만 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 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충북 도민들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참담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규제가 겹겹이 쌓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자면 기회 요인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인내하여 왔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만연한 불신과 분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된 성장 장제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충북도민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이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자연 생태계 보존은 전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광역 관광권 개발 사업에 충북 내륙 지역을 신규 광역 관광 개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 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 내륙 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정부의 특혜와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없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많고 항구는 없지만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품고 있으며 항로는 없으나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만갈래 길이 있는 충청북도가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만 충북도민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오늘의 외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충북도민 164만 명을 대표하여 충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의회 의장 황용우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이 성명서를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국회의원 전부 그리고 도의원 전부 또 164만 도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변재일 민주당 의원님을 간단히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변재일 의원입니다. 사실 뭐 강원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대한 물공급을 위해서 충주호, 또 충청권, 호남권에 대한 물공급을 위해서 대청호가 있습니다. 그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선 보호구역 중에서도 가장 큰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대청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충청북도 자체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아라, 이런 시대는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계 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현재는 수장공사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각종 규제에 대해서 개발되지 않고 있는 해당 지역에 개발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적 지원, 또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일방적으로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식수 확보, 생활용수 확보,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당연한 충청북도 주민들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더 이상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충청북도가 제대로 발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5만 보훈군이 3만으로 줄고 10만 계산군이 3만으로 줄은 영동, 옥천, 보훈, 괴산 4개군이 전부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신 우리 박덕헌 의원께서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 대청호가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첩첩이 이렇게 이제 규제가 이렇게 중복돼서 묶여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정말 삶의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이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환경기술이라든가 오수정화 처리 시설이 많이 발전돼서 지금은 관로, 차집관로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 폐수 처리 문제도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누차 국회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 팔당된 사무소원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고 우리 대청호 규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가 더 규제가 더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들이 먹는 식수원 지역과 우리 대전 시민 충청도가 먹고 있는 식수원 이 규제가 사실상 더 우리 팔당댐 사무소원 지역이 규제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이 대청호가 규제가 그렇게 더 많이 첩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주민들의 삶이 정말 황폐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구 소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이 이 규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백두대간을 잘 활용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 뜻을 갖고 우리 충북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규제를 좀 잘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모선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모선입니다. 방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덕헌 의원님 또 변재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청호 그리고 충청호로 인한 우리 도민분들의 피해가 그간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다다음 주면은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으면 그 수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산가족 마음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그 가슴에 그 고향에 대한 정을 두고 있는데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그간의 피해가 이번 기회에 충분히 우리 충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충북이라고 하지만 북부권과 우리 그 북부
수도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망도 무척 열악한 형편입니다. 영동에서 단양을 가는 것이 서울을 가는 것보다 더 먼다면 그게 어떻게 도를 제대로 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좀 전폭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여야가 함께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 발전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인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조령을 넘었습니다. 조령을 넘고 임난 때 일본군은 조령을 넘어서 탕금대를 지나서 한양성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 개발이 지금 추풍령을 넘어서 충청북도를 돌아간 것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을 1시간 늦게 우리 국민들이 가게 되는 그런 길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중부 내륙철도를 연결해서 서울의 수서부터 충주까지 지금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이 문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조령을 넘는 이 터널을 뚫고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반쪽의 철도를 개통해야 중부로 우리 국토의 중심, 그동안 70년, 60년이 늦었던 이 도로가 바로 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또 충주호를 갖고 계신 이종배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입니다. 충주댐은 우리나라 최대 수력발전 댐입니다. 그리고 충주호에서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합니다. 공업용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인내하면서 수질을 보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많은 예산도 쓰고 시민들, 도민들이 협조해 왔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영환 도지사님, 또 황영우 시의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오셔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대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입법도 있고 재정 지원도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저희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충북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지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한강을 막아서 충주호를 만들 때 구단양을 호수 밑에 묻었습니다. 약 7,500명이 넘는 그런 수문이 호수에 공항에 묻었습니다. 이 시루성에서 아이를 잃고 그렇게 만든 호수가 지금 충주호입니다. 또 우리는 금강을 막을 때 2만 5천 명의 수몰민을 이 호수 밑에다 묻었습니다. 이런 단양과 제천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엄태영 의원님께서 제천의 엄태영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제천 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이런 자리에서 충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이 다 모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의 북부 지역은 충주댐으로 인해서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라는 그 아름답고 정말 대한민국의 관광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수 면역도 가장 넓다 보니까 그만큼 수몰의 아픔도 가장 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0여 년이 지나서 한반도 중심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호수로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지원과 또 법적인 보완 속에서 국가관광단지로 승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주의 보문단지, 제주의 중문단지 두 군데만 국가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청풍명을 산수관광단지에 지정을 통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좀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로 커나갈 수 있도록 또 충북의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과 정부에서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의원들과 같이 협의하에 성사되어서 충북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충청북도 도민께 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충청북도의 청남대, 정말 아름다운 국가정원인 이 청남대를 150만 평을 지금 규제로 묶어놓고 있어서 1년에 50억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0만이나 되는 그 관광객들이 식당이 없어서, 카페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관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도를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남단에 있는 영동 옥천부터 보은 괴산, 제천 단양께 이르는 백두다간에 있는 군은 모두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동에서 단양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돌아서 가게 되면 4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지금 그 교통 부재 상황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실제로 서울로 가는 철도가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불균형의 문제이고 불평등의 문제이고 또 우리 불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과 성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